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코스피 지수는 주간 기준으로 3% 이상 상승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대감과 글로벌 주요국들의 경제활동 재개 등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2,000선을 탈환했습니다. 여기에 정부의 3차 추경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2,030선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최근 유동성 효과로 주가지수가 단계 급등한 영향으로 악재가 부상할 경우에는 주가지수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악재와 호재성 뉴스 어떤 것들 있는지 간추린 경제 뉴스를 통해 만나보시죠. 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의 첫 민간 유인 우주선 크루드래건이 발사 19시간 만에 국제 우주정거장에 도킹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 소속 우주비행사 2명을 태운 이 우주선은 현지 시간 31일 우주정거장에 안착했으며 도킹은 자동으로 매끄럽게 이뤄졌습니다. 미국의 민간 유인 우주선이 우주정거장에 도킹한 것은 처음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흑인이 숨지면서 촉발된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것과 관련해 안티파에 대한 테러 조직 지정 방침을 밝혔습니다. 안티파는 극우 파시스트에 반대하는 극좌파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네, 일본이 우리 정부의 수출 규제 관련 최후 통첩에 대해 끝내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 측에 수출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과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지만 공식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WTO 제소 절차를 밟으며 일본을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30일 G7 정상회의에 한국을 포함한 4개국을 추가로 초청하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홍콩 국가보안법 사태로 불거진 거친 미중 갈등 국면에서 갑작스럽게 나온 제안으로 청와대는 사전 연락을 받지 못했다면서 앞으로 미국과 협의해 나갈 문제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네, 이어서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만나보시죠. 네, 먼저 다우존스 지수 0.07% 약보합권에서 지난주 금요일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S&P 500 시장도 만나보시죠. 네, S&P 500 시장은 0.48% 상승으로 거래 마쳤고요. 3,000선 위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3,044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시장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나스닥 지수는 1% 이상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3대 지수 가운데 가장 강하게 지난주 금요일 마감되는데 9,489선까지 올라가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지난주 금요일 우리 증시 마감 상황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삼성전자 다시 한번 5만 원대 위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0.6% 상승 나왔고 5만 7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SK하이닉스 엇갈렸습니다. 3% 가깝게 내리면서 8만 1,500원대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2% 가깝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쳤는데 해외에서 여러 가지 수출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62만 2천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래 마감했고 지난주 금요일에는 언택트 종목들 중심으로 다시 한번 차익 실현 매물들이 쏟아졌는데 네이버 6% 넘게 빠지면서 22만 6천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우선주는 5위권까지 여전히 빠진 상황입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만나보시죠. 네, 셀트리온 1% 이상의 강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21만 3,500원대에서 거래 마쳤고 LG화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카카오 1% 넘게 빠지면서 26만 3,5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10위권에는 LG생활건강 올라와 있습니다. 1% 넘게 빠지면서 137만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시즌을 제외하고는 모두 큰 폭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코스닥 시장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5% 넘게 급등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9만 8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고 HLB도 마찬가지입니다. 8%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11만 원대까지 올라간 모습 확인할 수 있고 알테오젠 3위권에 여전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다시 한번 급등세 나왔죠. 6% 넘게 상승하면서 24만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반면에 시즌 좀 빠지면서 시총 5위권까지 빠진 상황입니다. 3% 넘게 빠졌고 11만 6,900원대에서 시장 종가 형성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스튜디오 드래곤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 나왔습니다. 특히나 에코프로비엠 다시 한번 신고가 경신했는데 5% 가깝게 급등 나왔습니다. 지난주 장중에는 12만 원대 위로 올라가기도 했었습니다. 11만 9,9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CJENM도 마찬가지로 3% 이상의 급등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코인들의 흐름들 만나보시죠.
네, 비트코인 여전히 1,100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 샌비드 타임종 10% 넘게 현재 급락 중입니다. 이외의 코인들 만나보시죠. 네, 비트지가 3% 이상의 상승세로 현재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고 에메랄드 이더 1% 넘게 하락 중입니다. 이외의 코인들 만나보시면요. 네, 리플부터 함께 보시면 현재 0.6% 하락세 나타내고 있고 라이트코인 이오스, 모네로까지 모두 현재 파란불로 거래 중입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인데요. 브랜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다뤄볼 이슈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코스피 시장 2,000선에 완전히 안착했습니다. 이슈들 정리해보고 이번 주 장까지 전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은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과 경제활동 재개라는 악재와 호재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이슈가 더 시장에 크게 영향 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제6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합니다. 3차 추경안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인데 세부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마트폰 판매량이 4개월 연속 내리막입니다. 시장 분위기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장 분위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나 코스피 시장 이제 2,000선에 완전히 안착이 된 상황인데요. 장중한 때는 2,030선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도 좋았는데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라는 악재가 여전히 있는 상황이거든요.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지금 이제 시장 상황,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그 악재와 호재 그 사이에서 일단 전반적인 투자 심리는 일단 긍정적인 방향은 지속되고 있다. 이런 속에서 폭등 내지는 폭락은 아닌 조용한 어떤 그 소강 상황에서의 안정적인 어떤 그 흐름이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지난주 먼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코스피 시장이 코스닥 시장을 조금 더 앞서는 3%대의 상승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주간 기준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0.7% 상승, 코스피 시장은 3%의 상승. 근데 여기에 그 호재와 악재, 호재를 먼저 좀 살펴보게 되면요. 경제 재가동이 이제 실질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전반적인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 내 매우 가장 중앙점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제 그 지난주에도 역시 코로나 백신 이슈가 시장을 뜨겁게 달구는 그런 한 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입니다.
그 모더나에 이어서 그 코로나 백신, 노바 백신이 일단 시장 내 1차 임상 실험에 돌입을 했다라는 그런 기대감, 그런 소식 전해지게 되면서 코로나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나타나는,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시장, 소위 말하는 언택트 중심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시장에서 전통적인, 그리고 이때까지 상당 부분 눌려왔었던 소위 말하는 코로나 완전 종식이 됐을 때야만 비로소 상승이 가능한 주식들, 뭐 대표적으로 항공주도 있고요. 대표적으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주식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그런 주식들을 중심으로, 전통주들 중심으로 해서 시장 반등을 계속해서 지속했다라는 점. 이에 영향으로 결국은 지난주 코스피의 상승률 3%의 상승률이 코스닥 0.7%의 상승률을 훨씬 압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호재는 지난주 한은의 금리 인하가 있었습니다. 기존 0.75%에서 0.5%로 0.25% 추가적으로 인하를 하면서 시장 내 유동성 확대라는, 다시 한번 시장 의료의 어떤 그 신뢰를 던져주는 그런 어떤 그 한 주가 진행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혹시나 악재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유동성이 계속해서 밑에서 떠받쳐주고 있는 그런 형국, 그렇기 때문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에서의 시장 전개가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악재 역시 있었죠. 악재는 이제 그 코로나에 대한 2차 확산 우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태원 발, 그리고 그 쿠팡 발, 어떤 그 집단 감염에 대한 어떤 그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다시금 시장 내 조금 좀 우려가 팽배하게 앞서게 나서게 되면서 시장 조금 좀 조심스러운 그런 분위기 나타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지난주에 특히나 중국 양회에서 홍콩 인권법을 통과시켰죠. 이렇게 되면서 미국은 조금은 좀 강력한 어떤 그 제재 발언, 이런 부분들을 예고하면서 시장 조금 좀 눌리게 만드는 그런 요소로 작용했는데, 하지만 지난 주말 우리 시장이 끝난 이후 금요일 저녁으로 예정이 돼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여기서 다소간 좀 안도감을 줄 만한 그런 이야기들 트럼프 대통령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면서 결국 시장은 다소간 좀 안도해 나가는 그런 분위기로 마감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점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당연하게 경제 지표는 계속되는 위축 상황 지속이 됩니다. 하지만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경제 지표의 위축 부분을 충분히 상쇄하고, 오히려 투자 심리의 중심점은 경제 재개에 따른 앞으로의 경제 개선세 쪽으로 이동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경제 지표의 위축 부분은 시장 전망치보다 크게 실망스러운 수치의 발표만 없다라면 일단 발표되고 있는 경제 지표의 위축 부분은 충분히 시장 내 변동성을 제공하기보다는 충분히 시장에서 견딜 만한 정도 수준의 어떤 그 경제 지표, 그 시장 내 투자 심리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이제 그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여전히 지속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런 부담 지속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소위 말하는 밸류에이션의 부담은요, 결국은 돌발적인 악재가 나오게 되면 이에 따라서 많이 오른 종목군들, 특히나 밸류에이션이 높은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온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악재가 조금씩 불거져 나오는, 특히나 홍콩 인권법과 관련된 악재가 나왔을 당시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의 변동성이 더 크게 나타났다라는 점, 이 부분은 그만큼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크게,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나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V자 반등을 계속해서 이어져 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에 대한 매물 압박은 계속해서 밸류에이션 부담과 맞물려서 시장 내 잔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지난주는 오히려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국제 유가에 대한 변동성에 대한 어떤 그 시장 내 그 영향 여부 이런 쪽보다는 위안화 약세 상황들이 얼마만큼 진행돼 갈까라는 부분. 위안화의 약세라는 부분은 시장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압박을 하면 중국은 미국을 압박할 만한 수단으로 위안화의 추가적인 약세를 유도할 것이다라는 지금 이미 포치 7위안을 넘어서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안화 달러당 위안화는 약 7.13위안으로 7.2위안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 위안화의 약세가 추가적으로 더 지속이 된다라면 미국 시장은 물론 우리나라 시장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양상이 벌어질 수 있다. 이번 주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위안화의 움직임일 것이다 라는 부분.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좀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시장 마친 이후 미국 증시 다소간 좀 혼조 마감을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약보합 마감을 했고요.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각각 0.5% 그리고 1.3%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주중 그 노바백신이라는 어떤 코로나 치료제, 코로나 백신의 임상 실험 도입과 마찬가지로 어떤 그 대형주 그리고 기술주 또는 중소형주의 어떤 차별화 양상이 역차별화 양상이 진행되는 듯하는 그런 모습 보였지만 다시금 시장 지난 주말 불안 양상으로 좀 돌입을 했다라는 부분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주간으로 보면 다우지수가 3.75%, 나스닥 지수는 1.77% 상승. 대형주 중심의 다우지수의 상승률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의 2배를 넘어서는 그런 상승률을 보였다라는 점. 그만큼 대형주와 중소형주 기술주들과의 역차별화 양상이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가장 기준점은 뭐니 해도 코로나 백신 이슈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 좀 주목을 해 주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트럼프의 금요일 저녁 기자회견이 지난 주말 미국 시장 내 변동성 내지는 하루 일간 변동성을 크게 확대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점. 트럼프 대통령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시장에 희비가 교차되는 급작스럽게 올랐다가 급작스럽게 다시 하락하고 다시금 반등해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점. 가장 시장 내 안도감을 주었던 부분은 미국과 중국 간의 1단계 무역 합의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발표를 했죠. 바로 직전까지는 뉴욕 시장 하락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무역 합의를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한마디에 의해서 시장 다시금 반등, 1%가 넘는 반등, 폭등세로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됐었다라는 점. 하지만 다시금 일단 홍콩 관련해서 홍콩에 대한 특별 어떤 그 지위를 해제하겠다. 특별 지위를 해제를 검토를 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시장은 다시금 반락해 나가는 그런 분위기로 마감했다라는 점. 지금 현재의 상황은 어찌 보면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양상이 실질적으로 시장 내 가장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이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날 발표된 경제 지표, 개인 소비 지출과 개인 소득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소간 좀 엇갈리는 지표가 발표가 됐죠. 개인 소비 지출은 줄어들었고 개인 소득은 오히려 긴급 재난기금이라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오히려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재미있는 부분은 개인 저축률은 33%를 기록을 하면서 오히려 지금 현재의 상황, 소비는 줄이고 소득은 늘리는 다소간 좀 저축 성향이 높아지게 되는 그런 특이한 현상이 미국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추가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를 시장 내 다시금 확고히 했다. 대차 대조표에 대해서
한계에 도달하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대체 소위 말하는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하기에 충분한 어떤 그 여력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고 시장은 이에 대해서 조금은 더 유동성 장세 지속에 대해서 안도해 나가는 그런 분위기였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해드립니다. 이번 주로 좀 넘어오게 되면요. 이번 주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될 부분 여러 부분들이 있지만 가장 바로 눈앞에 있는 부분은 바로 미국 시장, 미국에서의 어떤 그 흑인 억압과 관련된 인종차별과 관련된 지금 현재 어떤 그 폭동 내지는 시위. 지금 두 가지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시위는 시위대로, 폭동은 폭동대로. 이걸 엮어서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발단이 흑인 억압에서 시작을 했지만 그 결과물은 사회적인 불안정성으로 지금 확대해 나가고 있다라는 점. 물론 지난 주말 트럼프 대통령은 폭동으로 지명을 하면서 강력한 대응을 경고하고 있다라는 점. 이미 뭐 LA라든지 다양한 미국 내 25개 시에서 주요 도시에서 지금 현재 그 폭동과 도둑질 그리고 어떤 그 다양한 어떤 그 행위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에 의해서 지금 이제 미국 시장, 지금 방송 들어오기 전에 미국 선물 시장을 잠깐 지금 검색을 하고 들어왔는데 약 한 1% 정도에 가까운 선물 시장의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은 아무래도 흑인 폭동과 관련된 사회적인 불확실성과 관련된 이런 영향이 아닐까라는 부분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경험치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92년 4월 말에서 5월 초에 있었던 LA 흑인 폭동과 우리가 한번 같이 연결시켜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 LA 폭동이 나타났을 당시 미국 시장의 주가 하락률은 약 0.6% 정도의 주가 하락률이었습니다. 4월 29일 날 발발을 해서 5월 4일 날 전체적으로 좀 마무리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0.6%의 하락에 그치고 바로 이어서 그 다음 날에는 1.5%의 반등이 나타났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번 폭동 양상 그때와 똑같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겠지만 그때의 경험치를 살려보게 된다라면 일단 시장 내에 그렇게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상당 부분 제한적이다라고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오히려 그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양상에 조금은 더 우리가 그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어 보인다라는 점. 아울러서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이번 주 호재, 악재 여전히 혼재할 것으로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방향성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이고 이 부분은 홍콩에 대한 특별 지위 박탈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검토를 지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검토 지시 여부 그리고 검토에 대한 결과 여부가 아마도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초반 발표될 그럴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시면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양상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지 물론 그 결과물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진행이 되고 경선 진행이 되고 있죠. 민주당은 바이든 후보, 공화당은 트럼프 후보. 근데 바이든 후보가 상당 부분 여론 지지도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다양한 전략 구사가 지금 현재 우리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해두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경제 정상화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경제를 살리지 않으면 어떤 대통령 후보다 할지라도 상당 부분 그의 지지도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미국 다 마찬가지가 되겠죠. 경제 재가동에 계속해서 속도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 여기에 유동성 효과가
가미가 되면서 지난주 한은의 추가 금리 인하가 있었고요. FOMC는 시장 내 계속해서 신뢰를 주고 있는 그런 모습, 유동성 정책, 유동성 확대 정책이 지속되고 있다는 그런 기대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경제 정상화 상당 부분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겠다. 그렇게 되면서 결국 미국 대통령 선거의 방향에 따라서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후보의 어떤 그 상황들에 따라서 시장 사실상 조금씩 움직이는 그런 모습,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이다. 지금 현재 바이든 후보가 대선 주자 행보에서 앞서고 있다, 지지도에서 앞서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장은 바이든 후보의 대선 공략, 화석 연료의 쇠퇴, 대표적이 이렇습니다. 화석 연료를 바이든 후보는 쇠퇴시키려고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화석 연료를 계속해서 지지하고 있는 그런 입장. 여기서 첨예한 대립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양열과 관련된, 그리고 2차,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와 관련된, 2차 전지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의 어떤 트럼프 대통령 향 아니면 바이든 후보 향, 이런 어떤 엇갈린 양상들이 시장 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라는 점, 이 부분도 분명히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백신 개발 이슈가 또 있죠. 모더나에 더해져서 노바백스라는 백신 개발 임상 돌입했다라는 그런 소식,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대형주와 중소형 기술주들 간의 역차별화를 다시금 시장 내에 만들어냈고요. 이 부분은 결국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것이냐 아니면 완전 종식이 될 것이냐를 가늠짓는 그 가늠자 역할을 하게 될 텐데, 결국은 최소한 7월에는 또 한 번, 6월 말 내지는 7월에는 또 다시 한번 백신 개발 이슈와 관련된 임상실험의 추가적인 2차, 3차 임상실험 돌입과 관련된 뉴스 팔로우가 예상이 된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대형주들과 그러면 중소형 기술주들 간의 역차별화 양상이 다시금 시장 내에 실현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까지 아울러서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지금 이제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 차익 실현 욕구가 될 것 같습니다. 차익 실현 욕구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 때문에 나타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코스피도 그렇고요, 코스닥 시장도 그렇고요, V자 반등 양상을 계속 보였습니다. 특히나 V자 반등을 상당 부분 보여줬던 것, 코스닥 시장의 V 반등이 상당 부분 빠르게 보여줬죠. 이미 코스닥 시장은 코로나 이전 상황을 이미 회복해서 넘어서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 욕구, 차익 실현 욕구에 대한 매물 확대, 코스닥이 조금은 더 크게 흔들릴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대외적인 이슈에 따른 변동성 확대 부분은 항상 준비해놓고 대비해놓고 계셔야 되겠다라는 부분, 아울러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이번 주 관심 가질 이슈는 PMI 지표가 미국도 그렇고요, 중국도 그렇고 상당 부분 나온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입니다. 미국의 제조업 PMI 지표 발표 예정에 있고요. 내일 한국의 우리나라의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예정이죠. 그리고 이제 수요일에는 미국의 서비스업 PMI 지표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서비스업 지표까지, 서비스업 PMI 지표까지. 4일 목요일에는 여전히 우리가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주에 200만 건을 하회하느냐, 200만 건을 넘어서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관건일 수 있다라는 점, 아울러서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미국의 4월 무역 수지가 발표가 되니까 이 무역 수지는 결국은 중국이 과연 지난 1월 달에 합의한 1차 무역 합의, 이 부분을 잘 이행을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요, 미국에서 계속해서 중국이 1차 무역 합의, 그들이 추가적으로 2천억 달러의 추가적인 미국산 제품의 구매를 약속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지켜나가는 그런 와중에 있는지 아니면 전혀 지켜지고 않는지, 이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같이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을 짚고 왔는데 이번에는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에는 악재와 호재가 좀 뒤섞여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사실 악재가 더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이 풍부해서 그런지 시장에서 오히려 좀 호재 쪽에 이슈에 집중을 하는 분위기에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말씀하셨던 대로 호재 악재, 뭐 악재가 조금 더 좀 잔존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다라고도 봐야 되는데 가장 중심에는 말씀하셨던 대로 유동성이 자리 잡고 있고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다라는 점. 호재는 뭐 경제 재가동에 대한 기대감 당연하겠죠. 그리고 풍부한 유동성, 그리고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 악재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양상이 그 첫 번째일 거고요. 코로나 2차 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있을 것이고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과 경제 지표가 계속해서 위축되어져서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점. 근데 다양한 부분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양상, 시장 내 해석이 조금 이제 상당 부분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석을 하고 있죠.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양상은 어찌 보면 장기화되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 부분도 역시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전혀 무관하지 않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코로나 2차 확산에 대한 우려가 이미 코로나 1차 확산 때 그 상당 부분 매뉴얼을 우리가 대응 방법, 대응 방향을 이미 준비해 놓았다. 그렇기 때문에 2차 확산 가능성은 상당 부분 제한적이다. 미리 선제적으로 2차 확산을 막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 여기에 코로나 백신과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개발이 상당 부분 빠른 속도로 진전되어 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소식들이 코로나 2차 확산 우려감을 눌러주고 있다라는 점. 세 번째,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이렇습니다.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 있는 거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올랐죠. 근데 하지만 시장은 유동성에 따른 레버리지 효과가 가미가 되면서 오히려 과거의 밸류에이션에 급급해서는 안 된다. 지금 오히려 사상 초유의 유동성이 시장에 깔려 있는 그런 상황.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자체는 얼마든지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밸류에이션 레버리지 효과를 시장에서 인식해야 한다라는 그런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점. 마지막으로 경제 지표에 대한 위축 부분은 미래에 대한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현재 나오는 경제 지표의 위축 부분 충분히 상쇄시키고 눌러주고 있고 이미 시장에서 일정 부분 이 부분은 알려진 숫자 그리고 이미 거의 뭐 예견되어진 숫자이다라는 쪽으로 생각이 되면서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라는 점.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는 2000선을 탈환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2030포인트에 가깝게 가 있는 그런 상황.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악재는 분명히 있지만 호재가 너무나도 줄기 차원에서 어떤 그 호재, 지금 현재 시장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낙폭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점.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유동성 효과, 그리고 치료제 개발, 분명히 이 이슈들이 시장 내 매우 중요한 버팀목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를 우리는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이슈를 이제 그 무역 이슈에서 정치 이슈로 지금 확산되어가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이 부분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노림수, 지금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좀 서서히 어떤 그의 어떤 그 지지층 확보를 위한 노림수로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마무리가 될 그런 악재는 분명히 아니다. 상당 기간 시장에 잔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악재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 기간 걸쳐서 영향을 줄 만한 이슈이기 때문에 갑자기 급격한 악재로 시장 내 출현할 그럴 가능성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근데 이번 주 주목해야 될 부분은 홍콩에 대해서 특별 지위를 박탈하는 그런 어떤 그 지침을 내렸는데 그 결과물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발표되느냐 여부가 바로 이번 주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양상에 있어서의 그 방향성을
우리가 탐색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핵심 힌트가 될 것이다라는 점 아울러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이에 따라서 반도체 상황, 반도체 주가의 어떤 그 엇갈리는 상황들이 상당 부분 지속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반도체, 화웨이에 대한 제재 이러다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차별화 이 부분 분명히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서 반도체에 대한 투자 심리는 반도체 시장은 계속해서 반등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반등하고 있는데 물량 확대는 아직해서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결국은 클라우드 서버의 반등 그리고 언택트 관련주들의 반등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반도체 수요의 회복을 이끌어 나가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대감. 이렇게 되면서 결국 시장 반도체주 일단 시장 매우 관심의 중심점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전체적으로요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어떤 그 차별화 장세 아니면 역차별화 장세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결국은 IT, 2차 전지, 5G 컨텐츠 오늘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성 좀 이야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린 뉴딜 정책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이 부분 언택트 관련주들 결국은 이 부분도 언택트 관련주들은 4차 산업혁명 관련주들에 대한 시장 내 촉진을 다시금 불러일으킬 만한 충분한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점. 2차 전지와 IT, 5G 관심 가져보자 말씀드립니다. 네, 이어서 시장의 호재성 이슈 한 가지 더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제6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합니다. 3차 추경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단일 추경으로는 이번이 역대 최대 규모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오늘 이제 그 청와대에서 6차 비상경제회의를 소집 지금 예정에 있죠. 하반기 경제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오늘 일단 윤곽을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그런 얘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전시에 준하는 그런 재정 편집을 주문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 이야기는 슈퍼 추경. 상당 부분 어마어마한 시장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그 슈퍼 추경을 예고하고 있다라고도 봐야 될 것 같은데 마침 지난주 한은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했죠. 물론 시장에서 계속 예상은 했지만 정말로 단행할까, 금리 인하를 단행할까에는 사실 의구심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로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시장을 뜨겁게 달구는 유동성 장세로 이끌어가는 그 단초를 만들어냈다라는 부분. 여기에 슈퍼 추경까지 가미가 된다라면 시장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그럴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한국판 뉴딜.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일단 가장 중심점은 포스트 코로나를 대응하기 위한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 가속화, 비대면을 촉진하겠다. 그리고 디지털 기반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경제 혁신을 가속화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 3대 추진 메인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물론 10대 추진 과제도 있는데 이 세 가지 프로젝트에서 이제 파생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그 세 가지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SOC 산업에 대한 SOC 디지털화가 되겠는데요.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이에 대한 추진 과제와 이에 대한 수혜 업종 따져보게 된다라면 중심이 이렇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일반적인 때보다도 오히려 코로나19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더 빠르게 촉진되어지는 계기 내지는 환경이 형성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 5G, 흔히들 5G 플러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G 플러스는요 5G와 관련된 연관 업종들 5G 인프라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5G 통신 장비, 5G 어떤 그 기기,
뭐 이런 전반적인 그리고 5G 소프트웨어까지 아우르는 이런 부분들 꼭 좀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고 여기에 인공지능이 가미가 되죠. 이렇게 되면서 5G 플러스와 인공지능이 가미되면 당연히 자율주행 쪽으로 연결이 되어질게 될 것이고 클라우드는 클라우드 서버를 이야기를 합니다. 클라우드 결국은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 확대, 5G에 대한 수요 확대 모든 것이 이어지게 된다. 그러면서 뉴딜, 신산업 소위 말하는 인프라가 이제 디지털 인프라가 같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2차 전지 관련주들까지 포함되어지는 아우러지게 되는 그런 모습일 것이다라는 점. 우리 시장을 꼭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 스마트폰 판매량이 4개월 연속 내리막입니다. 일단 시장에서 바라볼 땐 좋은 이슈는 아니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뭐 이 부분을 제가 이번 주 월요일 아침부터 이제 우리 시청자분께 화두로 꺼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제 스마트폰 이제 반등 시점이 되었다. 스마트폰 기기, 스마트폰 부품주 반등 시점이 되었다라는 그 부분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좀 강조해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네 번째 꼭지를 사실 준비했다라는 부분 솔직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전 세계 스마트폰 판매량이 4개월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 5월 30일 날 나온 뉴스입니다. 우리 시장 끝나고 미국 시장 중심으로 나온 뉴스가 되겠습니다. 글로벌 4월 달 스마트폰 판매량이 약 7천만 대가 조금 안 되는 그림이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 41%, 전월 대비해서 22%가 감소하는 4개월 연속 감소. 그중에서 감소율이 큰 나라가 미국과 인도였습니다. 미국이 55%, 인도가 97%. 이동 제한 명령이 영향이 가장 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중국의 판매 감소량은 좀 덜한 17%에 그치는 그런 모습이었죠. 이 부분은 중국은 이미 경제 정상화를 다른 나라가 빠르게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이었죠. 이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판매량은 약 50% 정도 감소했고 애플 컴퓨터는 40%량, 화웨이는 약 30% 정도 스마트폰 판매량이 감소하는 그런 모습. 하지만 지난주부터 애플 컴퓨터를 비롯한 주요 공룡 IT들의 영업이 실질적으로 영업장이 문을 열고 영업 재개를 시작했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결국은 5월 회복세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전망을 우리에게 기대감을 주고 있다라는 점. 특히나 애플은 보급형 모델을 출시했고 그 출시, 판매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가고 있고요. 삼성도 역시 이에 질세라 보급형 모델을 계속해서 선보이면서 시장을 강하게 한 그런 전략을 계속해서 모색하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애플이 이제 그들의 차기작 아이폰 12 올 10월에 출시 전망이죠. 아이폰 7 수준 가격으로 약 한 4년 전, 5년 전 가격으로 시장에 런칭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 아이폰 신모델과 관련된 부품, 그 부품 생산은 이미 시작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 이야기는 9월 또는 10월 시장 내 아이폰 12 모습을 보일 판매 가능성 높아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 아이폰 12의 시장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는 아이폰이 처음으로 5G 모델과 OLED 전 모델에 OLED를 장착하는 그런 모습, 상당히 많은 변화가 아이폰에서 나타난다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전 모델에 OLED를 탑재한다. 이때까지는 LCD와 OLED의 혼용이었습니다. 근데 전 모델에 OLED를 탑재한다. 그러면 당연히 OLED 관련주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카메라 모듈은 기본적으로 3대입니다. 그러면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는 애플 컴퓨터에 납품하는 회사들도 서서히 시장 내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5G가 탑재가 되고 알루미늄 바디와 스테인리스 바디를 혼용을 하면서 결국은 천천히 스테인리스 바디로 옮겨가고 있다. 그러면 우리 시장 내 LG 디스플레이 LCD 패널을 공급하고 있고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OLED 패널을 공급하고 있고 LG 이노텍이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고 있고 BH가 OLED
연성 회로 기판을 공급을 하고 있고 ITM 반도체가 배터리 보호 회로를 공급을 하고 있다. 시장 내 우리 아이폰 12와 관련된 부품주들 관심 서서히 가져갈 때가 되었다라는 부분. 이제 시작하는 국면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꼭 좀 관심 가지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6월 1일, 6월 장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5월 말 시장 2029포인트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2030포인트를 넘어서서 2100포인트를 좀 달성했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오늘 시장 한번 맞이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요. 하지만 좀 안타깝게도 지금 미국 선물 시장이 조금 좀 하락하는 그런 분위기. 이 부분은 흑인 폭동과 관련된 연관이 지금 불안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근데 과거 행보를 좀 살펴보니 흑인들의 폭동 상황, 1992년 4월 말 폭동 상황에서 주가의 변동성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경험치를 살려봤을 때 일단 일시적인 행보에 그쳐질 그럴 가능성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긍정적인 투자 심리는 큰 그림 속에서 지속될 가능성이 높겠다. 그 긍정적인 속에는 어떤 그 경기 부양책과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양상임에도 불구하고 경제 정상화가 어떤 그 시장 내 투자 심리의 핵심에 자리 잡기 때문일 것이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단 계속 우리가 이번 주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양상의 핵심은 어찌 보면 홍콩에 대한 수혜 지위를 어떤 그 박탈 여부 이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에 앞서서 위안화 환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위안화 환율이 약세로 변하는지 강세로 변하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시장 내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여부에 대한 핵심 힌트일 것이다라는 점 아울러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린 뉴딜 정책 확실히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IT, 클라우드, 5G, 엔터테인먼트, 2차 전지 여기에 더해서 아이폰 12와 관련된 부품주들까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 관심 영역군에 넣으시고 시장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임 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 순간 포착 매매 시그널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